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기 주제 특강을 맡은 BTN 김은영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여러분처럼 인도에 진출을 하시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법인 설립이나 투자 자문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BTN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근무한 지 한 13년 정도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시는 것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뭐 시행착오 사례 그리고 잘된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노하우와 경험을 모아서 이렇게 아까 김진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인도 법인 설립 가이드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다 늦게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책을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책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은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기가 아까 제가 인도 분이랑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전자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많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편해진 것이 있지만 사실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겪었던 그런 문서상의 절차상의 시행착오부터 해서 인도와 한국의 이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실수들, 한국 기업들이 초기에 많이 하는 그런 실수들 그리고 기본적인 법인 설립 매뉴얼 같은 것들을 다 담아두었으니까요. 만약에 인도에 진출을 하시고자 한다, 법인 설립을 하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제가 저희 연락처랑 남겨드릴 테니까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연간 5-6번 정도 인도에 출장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 다녀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한 번 이상은.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인도에 이제 여행자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출장자로 오시는 분들로 나눠서 보면 여행자분들한테 인도가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정말 99% 너무 좋다고 하세요. 다시 오고 싶은 나라다, 완벽하다, 환상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출장자분들, 주재원분들한테 인도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어렵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심하신 분들은 나는 인도랑 정말 안 맞는다. 회사 가서 다른 나라로 발령해달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정말 99%의 출장자 주재원분들은 인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행지로서의 인도라고 한다면 안 가면 그만이죠. 내가 싫으면. 그런데 비즈니스 상대로서의 인도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선택하고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포스트 차이나 넥스트 차이나라는 말은 뭐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분들 자체가 왜 인도에 가야 하는지를 이미 느끼셨기 때문에 이 미덥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 이제 인도를 가야 한다, 인도가 유망 시장이다라는 뭐 기고문이나 이런 자료들은 많지만 그 인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진출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자료는 정보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저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1시간,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인도 회사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진출하시는 설립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미더빈 만큼 정말 맛배기로 제 강의의 일부분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만으로 인도 진출을 위한 모든 걸 가져가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인도 진출 프로세스가 대략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앞서서 인도 정부에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이해가 잠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실 수 있는 유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절차,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잉 비즈니스 인 인디아, 인도에서 비즈니스 하기. 나렌드라 모디 총리 메이크 인 인디아 이 두 가지 단어는 아마 몇 년간 인도 관련된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온 것 같아요. 2013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 총리로
그 선택이 선출이 되면서 메이크 인 인디아, 인도에서 제조해라, 인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경제 성장의 그 핵심 동인으로 삼고 외국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은행에서는 매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3년 자료가 최신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2013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3년 조사 발표에 의하면 185개국 중에 인도가 132위를 차지합니다. 즉 인도에서 비즈니스하기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사 설립 절차 난이도에서는 185개국 중에 173위를 기록하게 돼요. 한마디로 인도에서 회사 설립하려고 보니 절차는 까다롭고 서류는 복잡하고 중복된 건 많고 웬만한 지금 173위 정도라는 건 뒤에 아프리카 몇 개국 빼고는 정말 최하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해야 메이크 인 인디아 제조업 육성이 되는데 이렇게 회사 설립 자체가 어렵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야 해외 투자자 유치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절차를 대폭 수정하고 뭐 서류를 없애는 등 해서 회사법이라는 인도의 컴퍼니 액트 2013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회사법 자체를 전면 개정을 하는 게 2013년에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책자를 나눠드리면 그 안에 별첨으로 수정 내용을 넣어드린 게 있어요. 사실 지금도 끊임없이 회사법의 내용은 변경되고 있고 더 쉽게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시는 그 조건이나 기준은 점차 완화돼서 지금은 사실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내고서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계속 뭐 이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더 온라인으로 간단해지고 자본금 규정은 없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이걸 업으로 삼는 저희조차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어쨌든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형태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환영하고 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에 투자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4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사무소, 연락사무소, 지사 그리고 법인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실 수가 있고요. 법인은 다시 우리 자본으로 100%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 단독 투자 법인, 그리고 인도 기업과 20대 80, 50대 50 이렇게 합작으로 하는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법인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인도 법인을 인수하시는 인수합병 방식을 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들 90% 이상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것은 단독 투자 법인 형태의 법인 진출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분류를 보시면 외국 기업과 인도 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도 기업, 그러니까 법인만 인도 정부 입장에서 인도 기업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요. 차이는 법인세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인도에 법인을 세우기로 결심을 한다. 그런데 단독 투자 법인을 결심한다라고 하면 한국 자본으로 100%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는 혼자서 1인이 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2인 주주를 삼으려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가 99%,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1%에서 100%를 채워서 인도에 법인을 설립해요. 누가 봐도 사실 한국 기업, 한국 자본 100%가 들어간 거지만 인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인도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인도 기업과 동일한 기준세율 기준 30% 정도의 법인세를 부과하고요. 참고로 외국 기업은 인도 기업보다 약 10% 정도 법인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인도는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율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딱 기준세율로 얼마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지 회계사나 이런 컨설팅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 범위 내의 그 절세 방법을 찾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각각 유형별로도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설립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따 책 받아보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게 법인 설립이다 보니까 법인 설립을 하실 때 사전에 어떤 것들을 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절차는 어떤 것들인지 그 포인트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그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가 아닌 100% 단독 투자이면서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비공개 상장 법인의 예를 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사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 이사 규정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내용이 최종 현재 진행되는 내용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2013년 전에는 이사에 대한 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에 이사를 등록하려면 이사가 2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2인 중 최소 1인은 전년도에 182일을 인도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전년도가 아니고 회계년도 내 182일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개정 전에는 내가 만약에 지금 2018년 8월에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결심을 한다. 그러면 2017년 1월에서 12월 4일 전년도죠. 그때 인도에 거주했던 사람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이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회사가 사실 1년 반 전에 그걸 미리부터 계획하고 주재원을 파견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지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사실 명의 대여라는 게 말이 쉽지 누군지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제 뭐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또 대가를 지불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약에 내가 2018년 8월에 법인 설립을 결심을 한다 그러면 인도 회계년도가 4월 1일에서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4월부터 다음에 3월까지 182일이지만 이미 8월까지 지금 5개월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365분의 182일을 나눈 것처럼 남은 개월 그러니까 182일에 한 반 정도 되는 90일 정도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거주를 충족하면 된다. 이 조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설립한 이후에도 이사 2명 중 1명은 인도에서 그러니까 반년 정도만 거주를 하면 그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건이 생긴 이유는 사실 인도 정부의 이제 세수 확보 차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이 거주 조건이 없을 때는 그 상주 인원을 두지 않고 출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거주 조건이 두면서 불가피하게 1인 정도는 상주 인원을 두고 인도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주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주도 이사랑 마찬가지로 최소 2명 이상이에요. 근데 2명이 여기서 무조건 다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과 법인도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주주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 대표이사도 주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OPC라고 해서 원펄슨 컴퍼니 1인 회사라는 제도가 2013년에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도 국적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은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인도 진출을 법인을 설립하러 결심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뭐 현대자동차 벤더다 그러면 챈나이로 가실 거고요. 삼성전자 벤더다 그러면 노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특정 회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막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인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시는 거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구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될지, 공항에서 가까운 곳이 좋을지, 원자재 조달을 하기 위한 물류비는 어디가 쌀지, 아니면 뭐 IT 업체시라고 하면 IT 인재들이 많은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지역을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지역을 결정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 안에서 사무실을 빌리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인 설립은 델리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설립을 보통은 사무실을 빌리는 게 설립이 완료되고 나서 사무실을 빌리지 그 전에 미리 사무실 빌려놓고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는 경우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단계에서 사무실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주소만 명의만 빌려서 설립을 진행을 하시게 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델리에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 사무실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주소는 구르가온이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옮기면 되지 하고 쉽게 이렇게 빌리시고 나중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는 28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가 각각의 하나의 나라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히 행정구역이 다르다. 뭐 델리랑 구르가온 사실 뭐 거의 20-30분이면 움직일 정도로 멀지 않은 가까운 도시지만 전혀 다른 행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빼서 절로 넣는다는 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주소를 주에서 주로 바꾼다, 새로 설립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결정하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주소 안에서 사무실 주소도 빌리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본금이랑 회사 이름 결정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는 많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완화가 돼서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소 자본금 규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인디아라는 이름을 그 회사명에 넣으려면 뭐 인디아가 앞에 들어가냐 뒤에 들어가냐, 예를 들어 BTN 인디아 이러려면 뭐 5렉 이상 한 1,000만 원 정도가 그 자본금이 기본 뭐 조건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1루피만으로도 설립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이름이 사용 중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는 MCA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지금 뭐 누군가 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래서 회사 설립을 하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 6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사는 내가 누구누구로 하고 주주는 어떻게 하고 자본금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사실 뭐 뒤에서 이제 절차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나중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것이, 한국 기업들은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컨설팅이라는 것에 대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를 꼭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인도 현지의 CA라고 하는 회계사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직접 출장을 가셔서 현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현지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정보를 취합하셔서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출장을 가시는데 드는 기본 비용이 항공료, 숙박료, 현지 뭐 교통비, 체류 비용이 드실 거고요. 또 가서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대접을 하시고 사례를 하시고 이런 비용들이 드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인 설립 지역 관련된 실수 사례도 한국 기업분이 가셔서 이제 한국인 현지 거주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제 현업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사실 예전 기억으로 이렇게 했었다라고 도움을 주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뀐 규정을 이렇게 알지 못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비용과 시간을 2-3배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뭐 어떤 전문가가여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이거 경험을 해본 전문가를 통해서 더블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시는 거는 크게는 이렇게 8가지로 나눠요. 사실 하나하나 보면 별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서류들도 뭐 신청서 작성하는 거 정도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 칸에 뭘 넣어야 되지 이런 게 어려울 정도지, 사실 뭐 영어를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고 정보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어려울 건 없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 1번에서 8번까지 다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1달 반 정도, 그냥 이론상으로 1달 반 정도 걸립니다. 시간도 1달 반밖에 안 걸리고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전자서명을 DSC를 발급을 받는다. 근데 지금 발급받으시려는 이사분이 인도에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한국에 계신 이사님이 이거 참고로 전자서명 이사등록번호는 이사님 2분에 대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한국에 계세요. 그러면 일단 그 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필요한 뭐 비자 사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런 서류들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된 서류를 가지고 그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서류 취합하는데 보통 한 일주일 걸리고요. 공증 인증 받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걸 다시 EMS로 보내시는데 한 일주일 정도 또 걸리죠. 이거 워킹데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착하면 이제 CA가 그걸 제출하기 전에 누군가한테는 어쨌든 받으면 그걸 검토를 하는데 다시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제출해서 답변 기다리는데 일주일, 보통 한 5주 정도 이미 소요가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 그랬는데 반려가 됩니다. 서류 여기 뭐 하나 틀렸다고 다시 쓰라 그래요. 그러면
일주만 걸릴까요? 다시 한국에서 서류 준비하시는 것부터 공증 받으셔야 되고 EMS 보내시고 거기서 이미 한 달, 그러니까 5주라는 시간이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기가 힘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소하게나마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법인은 그나마 좀 덜하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인도 정부가 법인 설립을 장려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사 설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반려시키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의 사드 문제가 한참 심할 때 한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뭐 부산에 BUSN으로 해도 문제가 없던 거를 지금은 PUSN이 아니면 통관을 안 시켜주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정말 인도에서도 지사 설립할 때 서류에 그런 알파벳 하나 가지고 뭐 서류에 원래는 첨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추가 서류 가지고 오라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시간을 이렇게 지연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 비용과 시간의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하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이사님 두 분에 대해서 전자서명, 이사등록번호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때는 뭐 신청서랑 각각 이제 구비되어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서류들을 가지고 그 발급을 받으시면 법인 이름을 신청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지금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완전 뭐 법인 이름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쉽게 법인 이름을 쉽게 신청하실 수 있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 제가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 이름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사 뭐 서명이라 이런 걸 받아라 대신 한 달 이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서류가 가고 뭐 공증받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거를 충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새로 이런 설립 절차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그거를 외국 기업이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아직까지는 그 기존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관을 작성을 하시면 그 서류들을 인도에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RBI 인도 그 중앙은행이 RBI에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이 자본을 우리가 자본금을 보내고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해서 그 투자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자본금 인지세라는 걸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자본금 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인 설립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법인 설립 증명서 발급까지 이제 한 문제가 없으면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것만 했다고 해서 바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소득세 번호라든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시고 현지에 자본금을 보내시고 이런 또 그 뒤에 행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순차적으로 하면 돼서 이거야말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역시나 또 이제 변수들이 인도는 참 변수의 나라예요. 항상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시면 내가 오늘 법인 설립을 결심하고 뭐 앞에 사전 준비하는 거 한 2, 3주 고민하고 그다음 서류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런 거 다 감안하시면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데까지 6개월 정도 예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 기업들은 특히나 큰 기업일수록 굉장히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설립이 보통 1개월 반이라고 했으니까 행정 절차 1개월 하고 넉넉히 3개월이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실무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계획은 사실 계획을 넉넉히 잡았다 일찍 끝나면 괜찮지만 그 계획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늘리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사무실이 3개월이면 우리가 이게 오픈할 수 있을 줄 알고 사무실을 미리 빌렸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을 그냥 공실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도에서 어떤 계획을 잡으신다 그러면 예상되는 그러니까 기존 매뉴얼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넉넉한 시간 스케줄 계획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뭐 정말 맛배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시간상 여유로. 그래서 다음에 앞으로 미더비 지금 1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뭐 법인 설립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프로젝트 오피스나 연락사무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각 절차별로 어떤 서류들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뭐 그런 얘기 있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즐기는 것도 사실 뭘 내가 잘 알았을 때 즐길 수 있는 거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는 괴로울 뿐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진출하시기로 결심을 하시면 우선 가장 먼저 많이 만나보시되,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들, 정말 실제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신 진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지 CI라든지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라든지,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인도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팔색조 같은 나라입니다. 인도의 한 나쁜 면만 보실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면만 보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인도의 다양한 면을 모두 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셨을 때 많이 오래오래 인도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 혹시 뭐 필요하신 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이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